과거에는 검찰 비판도 함부로 못했어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아. 법원 비판은 더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선거를 하다 보면 소소한 법률 위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검사들이 다 10명이 다 소소한 위반이 있어도 나만 평소에 검찰을 깠기 때문에 나만 기소할 거냐. 이게 기소편의주의야. 그렇지. 그죠? 그러고 나면 법원에 가면 평소에 내가 법원도 깠어. 그럼 판사가 보고 이거 많이 깠던 놈이네. 이거 최강욱이네, 요거. 그러니까 법원의 정치적 편향성과 교만, 독선 이런 것이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하고 결합하면 법원이 정치화되고 정치가 사법화되고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법치주의가 파괴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이번에 두 분의 이번 소수 의견인데. 대법관 소수 의견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예. 이 그분들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라고 아. 사실은. 그리고 정확히 조희대와 9명의 대법관들은 정확하게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국회의 권한에 그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다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민주당이 연대하는 여러 정당들과 함께 국회를 꽉 잡고 있어요. 네. 이게 3분의 2가 안 될 따름이지 과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즉각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 해볼게요. 그 이제 15일 날 지금 공판 일정이 잡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쪽의 목표는 그러니까 조희대의 목표는 네. 6월 2일까지 예.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형 확정. 그렇죠. 그게 목표잖아요. 네. 그렇죠. 그 우리 쪽의 목표는 뭐냐? 어떤 재판도 이날 오늘 이후로 진행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목표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 어떤 재판도 15일 파기환송심 네. 첫 공판 네. 그것이 안 열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날만 안 열리는 게 아니고 그 다른 재판들도 다 선거운동 기간에 다 연기되도록 만들고 네. 하여튼 6월 3일까지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재판도 안 열리게? 안 열리게 하는 그게 거예요.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죠. 어떻게요? 우선 우선 15일 날 공판을 하려면 닷새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네. 송달이 돼야 돼요. 전달을 해야 돼요. 전달. 본인에게 아니면 이재명에게 이재명에게 피고인 이재명에게 전달이 돼야 돼. 전달. 근데 그거를 이제 우편으로 보내면 집에 지금 선거운동 없으니까. 때문에 막 다니고 있으니까 집에 없을 거 아니야. 네. 대표실에 보내도 수령 안 할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이제 인편으로 보내라고 했는데 우리 최강 유튜버가 다 얘기했어. 그 사람들은 인천지법 집행관은 인천지법 관할구역에서만 하는 거고 아. 남부지법은 여의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 한 건데 직장이 있어서 남부지법 집행관은 남부지법 관할구역에서만 하는 거야. 그죠? 아, 네. 다른데 못 가요? 못 뭐 가요. 강원도 그럴 권한이 없어요. 아, 못 가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집에 안 가고 국회에 안 오면 되는 거야. 일단. 지금 댓글이 지금 나이브하다고 많이 뜨는데. 두 번째. 모든 재판을 선거운동 기간에 다 이후로 연기하라고 지금 요구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12일까지. 12일까지 결정하라고 그랬는데 결정 안 하면 탄핵해야 돼요. 네. 탄핵해야죠. 탄핵하면 재판 열릴 수 없어요. 아니 저 15일 재판이. 자, 제가 좀 말 끊어 죄송합니다만 12일까지 시한을 줬고 네. 그때까지 기일 변경을 하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죠. 그럼요. 네. 탄핵을 하면 또 서울고법은 재빠르게 또 다른 재판부로 네. 바로 또 배당을 해버립니다. 네, 배당해서 또 집행관 시켜서 또 보내겠지. 집행관 250명을 투입시킵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준비에 들어갈 게 이제 어느 시점에서 누구를 탄핵하느냐는 이제 이 작전의 영역이에요. 지금은 네. 피차간의 법 기소를 동원해서 네네네. 피차간의 수싸움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총을 열어서 집행부에다가 탄핵을 포함한 법관 탄핵을 포함한 모든 걸 다 위임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네. 거기도 머리 좋은 사람 많아요. 이 싸움은 판사들은 법은 잘 알지 모르지만 싸움을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요 민주당은 싸움의 전문가들이야. 아, 그러네. 예, 수많은 전투 경력을 지니고 있는 요 집단하고 이제 저 싸움을 업어로 하는 요 국회의원 집단하고 그냥 법복만 가지고 뭐 그냥 지 맘대로 하던 판사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가? 뭐 대법원장 하나만 먼저 탄핵하냐, 뭐 9명 포함해서 10명을 한꺼번에 탄핵하냐, 고법 부장판사 지금 이재권 부장판사 포함해서 배석판사 둘까지 그 대등재판부 네. 합의부 거기 3명을 다 탄핵하냐, 이재권 혼자만 탄핵하냐 이런 복잡한 수사함들이 있는데 네. 어느 시점에서 탄핵하냐
그거는 민주당에 맡기라고요. 어. 그걸 알아서 해요 거기서. 그 전문가니까. 우리 지금 나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국대 축구 시합 하는데 월드컵 본선 가가지고 와씨 그걸 패스를 왜 그렇게 해? 뭐 아니 그 슈팅을 깔아서 차야지 왜 위로 차냐고. 그럼 뭐라 그래 축구 선수들이 야 네가 해 네가. 그나마 지금. 그 정도면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창호하고 조은현이 바둑 두고 있는데 왜 그 따도 왜 그 자리가 따도. 앉아가지고 초수를 저걸 저기다가 안 두고 이건데 그래? 어. 거기 선수들이에요. 그래요? 선수들한테 맡겨놔요. 그럼 선수들도 이렇게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그것까지는 나는 이제 우리 그때 나는 사실 좀 불안했어요. 네. 그래, 불안하다고 날짜가.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네. 그냥 생각해봐요. 그냥 무죄로 해서 상고 기각할 거면 천천히 하지. 어차피 재판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중단되는데 그걸 뭐 서두를 이유가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죄로 털어주기 위해서 서두른다는 거는 상상할 수 하기 어려운 거였어요. 네. 근데 뭔가 이상하다 이거. 음. 그래서 지기현과 아울러서 조희대 이름도 아침 저녁으로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지만 그 논거는 뭐냐면 다 상식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법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항소심 완전 무죄를 엎으려면 정밀한 법리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짧은 시간 안에 그걸 하기는 어렵다. 네. 고로 이렇게 일정을 빨리 잡았다는 것은 무죄다. 그냥 그게 상고 기각이다. 음. 이게 상식적인 판단인데 조이대가 뭐 털어주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시간적으로 말이 안 돼 해서 사람들이 이건 상고 기각인가 이렇게 갔던 거지. 그렇지. 생방송 중계도 나는 어. 이게 좀 긍정적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어. 대국민에게 그러니까 생방송. 미친 자들의 미친 짓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미친 자들. 상식과 법리에 의거해서 네. 그걸 예측했던 분들을 나이브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불안감의 원인이 뭐냐 하면 불안감이라는 것은 상대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를 공격해 올 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유권자들 시민들의 투표권을 공격해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호 1번 후보를 삭제해 버림으로써 무투표 당선시키겠다는 거야. 와 심각하다. 이거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은 지금 나의 참정권, 나의 헌법상의 권리를 대법원한테 뺏기게 생겼기 때문에 네. 화도 나고 이거 못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거 완전히 네, 뺏기면 어떻게 하지? 불안하고. 일단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됐잖아. 지난번 항소심에서 유죄했으면 5월 1일 날 완전히 끝난 거예요. 끝났어. 3월 26일에 네. 만약에 유죄 나왔으면 끝났다고 아찔하다고 나 그 생각하면 아주 내가 아찔해. 김현수 대통령이라고. 그래. 통할 것 같아 진짜 생각해도. 너무 아니 5월 1일 날 아웃시켰으면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아직 열흘 기간이 남았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를 냈어요. 그럼. 어. 그래도 대선은 또 이겨.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다행히 항소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했기 때문에 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속도전이거든. 그렇습니다. 속도전인데 그러면 조희대는 뭘 했냐 하면 원래 2심에서 유죄가 올라오면 5월 1일 날 보내려고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못 보냈네. 무죄 와가지고 네. 그럼 다시 보내야지. 그렇죠. 그 생각만 한 야, 거예요. 그래갖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단순하게. 후다닥 해가지고 유죄 선고를 한 거야. 했는데 지들이 어쩔 건데라고 했는데 어쩌고 있잖아 지금. 지금 다 탄핵당하게 생겼어. 이 국회가 감히 우리를 탄핵한다고 상상도 못했는데 헌법에 다 있는데 그 사람은 헌법을 잘 몰라. 헌법에 제적 의원 과반수로 그냥 탄핵하게 돼 있다고. 조이대 외 9명은 단 한 번도 자기들에게 도전을 해왔던 세력들이 없었구나. 단 한 번도.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어. 겪어본 적이 없어. 상상한 적도 없어. 그리고 국회가 법을 개정해 가지고 자신들의 위상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그렇지. 것도 상상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항상 봐줬기 때문에 사법부의 일은. 상상한 적도 없었고 실제 그런 적도 없었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은 우리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 있었잖아. 거기 보면 이제 어떤 맨날 맞고 다니는 고등학생을 네. 어떤 옛날 싸움 좀 해본 아저씨가 갈치잖아. 네네. 백윤식 씨인가? 네. 갈치는데 배우가 그거잖아. 맨날 폰만 잡고 이렇게 싸움만 하는 놈은 너 그러다가 좀 이따 피똥 싼다? 이렇게 하고 와라바시 딱 나무젓가락 딱 끄고 확 찌르면 그냥 볼로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대법원에 대해서 무기가 다 있는데도 이 무기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맞아. 맨날 빈손으로 말로 이렇게 투덜투덜만 해왔단 말이야. 네. 근데 저쪽에서 암수를 쓴 거잖아. 이게 지금 이 싸움의 양상은 서로 말로 다투는
또는 법으로 다투는 관계가 아니고 뭐 권한쟁의를 하거나 이게 아니고 네. 조희대와 9명의 대법관들이 법과 법률과 관행과 자기들 내규를 다 어기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협지에서도 서로 겨룰 때 초식이라고 그러잖아. 서로 정면으로. 정해진 초식이 있어. 음. 근데 이걸 안 하고 어. 암수를 쓰는 거잖아. 암수 반칙을 한 거라고. 테이블로 머리를 찍었어. 예. 그러니까 어. 주먹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반칙을. 갑자기 돌멩이로 쳤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나무젓가락 꺾어서 찌르는 게 정당한 거야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 쪽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꺼내는 거야. 아니 이재명 지지 여론은 더 강고해졌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야 간에 지금 정당 간의 우열은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네. 약간 일부 여론조사에서 변화가 있어 보이는 정당 지지율이 붙었다 이런 것들은 그 최종 경선에 여론조사 반을 썼기 때문에 아. 그게 포함돼서 가동되어서 그냥 수치상 붙은 거예요. 이거는 붙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론은 오히려 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해졌고 민주당이. 그렇죠. 그다음에 국회는 무기고를 열어가지고 지금 무기를 다 꺼내와서 지금 장전하고 있는 거야. 지금부터 일단 장전하고 탄창 끼우고 조희대는 그거 보고 있겠죠. 보고 있죠. 그러고는 이제 우리가 12일 날까지 니네 안 하면 이제 쳐들어갈 거야. 라고 지금 선포해 놓은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안 쓴 거는 니들을 존중해서 안 썼던 거야. 근데 니들이 반칙을 썼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쓸 수밖에 없어. 라고 지금 통보를 해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열을 논하면 누가 우위에 있다? 아, 국회가 국회다. 우위에 있어요. 그러면 요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희대는 5월 1일에 이재명 날릴 생각이 확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조희대 빼고 나머지 대법관 9명 그리고 지금 서울 고법 이 자식들도 네. 아주 문제가 많은데 네. 이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서로 좀 조율이 된 상태에서 큰 흐름 속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얘기도 내가 작년부터 이제 그 내란 나고 나서 그 얘기 한번 했는데 자꾸 우리가 이제 불안감에 빠질 때는 어떤 생각을 할 때 빠지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뒤에서 내다보고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어떤 빅브라더가 네. 있다. 예.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음모에 입각해서 시나리오에 따라서 착착 진행되고 이러면 공포감에 아, 살아요. 그게 접니다. 그게 저예요. 근데 이 윤석열의 내란부터 시작해 12월 3일 계엄의 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느 쪽도 양 진영 모두가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든 민주 세력이든 전체를 컨트롤하는 센터는 없어요. 모든 행위 주체들이 자기의 목표와 욕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동원해서 각자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쪽 조희대와 그 사법부의 뒤쪽에서 누가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어느 로펌에 뭐 S 모 변호사가 어찐다 뭐 M 모 변호사가 어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네.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기획해서 뒤에서 컨트롤하는 존재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상황 전체를 장악하고 컨트롤하는 주체는 없다 지금. 없어요. 진영으로 나뉘어서 지금 대결 중인데 네. 가장 강력한 세력은 민주당이에요. 어. 법원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지금 당장 대선 때까지 남은 4주 동안. 네. 법원은 아주 소극적인 기관이에요. 검찰이 특히 형사법정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만 다루는 데라고요. 그렇죠. 그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국회는 법관 누구나 다 이유가 있으면 다 탄핵할 수 있어요. 마음 딱 먹고 쓰기 시작하면 아. 예, 불안해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최욱 씨 질문이 대법관들은 독자적인 의견으로 9명. 한 거냐? 네. 저 고등법원 이재권이 왜 이러는 거냐? 네.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9명 중에서도 특히 그 두 분의 그 소수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는 보충 의견을 낸 5명이 있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 5명을 주목 여기가 돌격대예요. 돌격대. 네. 진짜 5명이 돌격대인데 이게 이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거기다 써놔가지고 뭐 지연된 적이는 정의가 아니라는 무슨 그 거기에 사실 써놨는데 불법 재판의 증거를 많이 자백해놨더라고요. 보충 의견에.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 판결문의 특징이 굉장히 수준이 낮은 아주 저열한 판결문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보충 의견을 쓴 5명이 더 골 때려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일단 서경환, 이수견, 그다음에 박영재,
박영재. 와, 박영재는 신숙희, 마용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용주 왜 임명 안 했던 거야? 그동안에? 여기 지금 이수견 하나만 서울법대 내란과 출신이 아니에요. 어. 네 명은 다 서울법대 내란과고 서경환만 저보다 대학 선배고 나머지 3명 다 후배거든요. 네. 근데 그래요? 마용주, 박영재, 신숙희는 어떤 사람이냐면 조의대 참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가장 신복이 누구냐면 법원 행정처장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 차장이야. 그래서 양승태 때도 법원 행정처 차장 임종원이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왜 법원 행정처 차장이 대법원장의 신복이냐? 굳은 일을 대법원장의 의중에 있는 굳은 일을 다 맡아서 하고 나중에 대법관 시켜주는 자리야 그게. 원래 옛날부터. 근데 그 박영재가 법원 행정처 차장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신숙희는 법원 행정처의 실장 출신인데 여기다가 여성 몫으로 한 명씩을 둔 자리에 가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숙희 입장에서는 이 조이대가 은인이야 은인. 자기를 출세시켜준 은인이에요. 마용주는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이에요. 네. 수석재판연구관이라는 건 뭐냐면 대법관들이 지금 봤다는 보고서의 최종 책임자가 수석재판연구관이에요. 수석재판연구관 매일매일 대법원장한테 찾아가서 문안 드리고 보고 드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그러니까 박영재가 주심인 것도 제가 보기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믿을 만한 놈을 주심으로 박아놓고 그리고 형식적인 주심이었잖아요. 얘는 기록도 보기 전에 전압으로 가버린 거잖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도 토를 안 달 사람을 해놓은 거야 지금. 이걸 만약에 주심을 이윤구 대법관이나 오경미 시켜놨으면 절대 못합니다. 이거 전압에서. 네. 그게 서부의 오경미 대법관이 거기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박영재 대법관이 네. 이제 그네 명 중에 주심으로 된 하나로. 서부에 예. 오경미 대법관이 들어 있었거든. 네. 그러니까 서부에 보내놓으면 합의가 안 되고 네, 절대 안 돼요. 시간만 끌기 때문에 네. 거기를 제껴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스쳐 지나와서 그렇죠. 네. 전합으로 전원 합의체로 올라온 거예요. 와. 이제 다 이제 재구성이 사건이 다 재구성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너무 뻔히 보이고 근데 그렇게 사사로워 대한민국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라 사법관료라고 말을 하는 와. 게 처참하다. 우리가 기대하는 진짜 거는 처참하다. 야, 저 대법관이라고 하는 거는 판사는 저지인데 대법관이 되면 저스티스라고 불러요. 우와. 호칭 자체가 달라져. 영미법에서도.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들을 지혜의 9기둥이라고 그래요. 지혜의 지혜로운 9기둥. 근데 이것들은 기둥이 아니고 그냥 쫄자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가장 쫄자들 3명을 내가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판사 출신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이제 그 이번에 문영배 재판관이 퇴임하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먼저 빨리 이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기다려줄 필요가 있었다. 네. 그리고 그걸 위해 설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설득이 가능하고 토론이 가능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뭐가 있냐면 사람의 본능을 배제할 수 없어요.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장이나 권한대행 시켜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 예. 헌법재판소장, 333으로 예. 333으로 되는 거고 헌법재판소장은 그냥 원오브 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극명한 차이가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재판소장이 8대1로 극단적인 소수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대법원에는 절대 불가능해. 내가 대법원장이 지난번에 다 설명했잖아요. 대법관을 추천하잖아. 네. 제청하잖아.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을 제청해야지만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그러니까 국회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다 묻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딱 나서가지고 아니 대법원장님이 하자는데 당신들 2명이서 지금 이러는 게 말이 안 돼. 우리가 딱 이렇게 하고 스크럼 짜는 아까 돌격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저는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둥 역할을 해달라는 기대가 전혀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고. 서울고법 형사합의 7부 이재건 부장판사는 대법관 지금 예비 후보 아니에요?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막히게 생겼어.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권 얘기를 드리자면 이재권은 왜? 마용주하고 저기 신숙희하고 대학 동기야. 근데 이 기수가 23기인데요. 23기가 이미 3명이 대법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어려워 지금 기수에서 대법관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데 이재권이가 5월 2일 날 그냥 저질러 버린 거는 원래 이게 제주도 출신으로 되게 성실하고 말을 잘 듣는 착한 스타일이에요. 대부분의 판사들이 성실하고 네, 말을 잘 듣는 그렇죠. 착한 스타일.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언론에서 정통 법관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속으로 엄청난 지 자부심과 자존심을 숨기고 겉으로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얌전하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재권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
이 조이대가 결행한 걸로 봐서 이게 법원의 누구도 이거는 대법원장이 그럴만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대법원장이 독하게 맘먹고 저지른 거다라고 생각해 지금 다. 네. 그러면 이재권은 그 전에 양승태 비서실에 있었던 비서실 판사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라는 위치가 얼마나 존귀하고 존엄한 것인지를 비서로서 본 친구야. 이재권은 몇 년 동안을.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결행을 했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보필을 해야지 나한테 문이 열린다라고 5월 2일까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문이 닫혔어. 근데 지금 아니잖아. 어떡하냐 이제. 그럼 심각해지네. 지금 심각해진 거야. 그럼 머리가 복잡하게 아니, 돼. 점점 고민하겠지. 지금. 예. 지금 눈앞이 캄캄할 그렇지. 거야. 거기에다가 민주당은 12일까지 답변 내놓으라고 해놨잖아. 그럼 고민하지 않겠어요? 골치 아프네. 그렇지. 길 그래서- 변경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민주당이 못 이기는 척하고 이재권이가 물러날 수 있는 미끼를 지금 몇 개 마련해 두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늘 방송 나가는 수요일부터 이게 하나씩 투척이 될 거예요. 이제 그거만 보면 돼. 이게 던질 거야 하나씩. 그러니까 이제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재권 부장판사는 그러니까 법원 판사들이 고위급 판사들이 여론에서 이렇게 가족과 신상이 털리는 경험이 네. 처음일 거예요. 이게 처음이죠. 그냥 근데 어느 정치 세력이 하는 게 아니고 네티즌들이 찾아내가지고 과거 자발적으로. 판결 다 파내고 그다음에 뭐 친인척 관계, 뭐 동창 관계, 무슨 결혼식 주례를 누가 받냐까지 다 파내고 있잖아. 뭐 아빠한테 주식을 다시 팔아서 뭐 70몇 억을 차액을 하고 와. 그러고 뭐 그런 캐비넷도 다 열고 있어 지금. 뭐 입건된 거 뭐 이런 거 석건 다 네. 찾아내고 있잖아.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몹시 당혹스러울 거라고 보고요. 12일까지 한번 보자고요. 5월. 5월 12일 이전에 이 재판 일정 변경을 하나 안 하나. 그렇지. 그게 키야. 예. 야, 그거 궁금하다. 어떻게 할까? 이거 완전히 시작할 때는 진짜로 그냥 한번 밀어붙이자는 거였던 것 같은데 불도저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본인들이 이제 경험하지 않은 걸 당하고 있어서 향후에 지금 촉탁을 받은 집행관들의 움직임도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려고 해요. 일단 어떻게 하나? 빨간 나라 이 사람들이 안 움직이거든. 근데 집행관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아 그럼 누구예요?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일 뿐이고 전직 법원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퇴직한 사람들이 집행관이 되는 거예요. 알바하는 거 알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집행관이 또 임기가 정해져 가지고 평생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열심히 안 한다 그래서 무슨 조이대한테 특별히 불이익을 받을 만한 것도 없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서강대교 건너지 말라고 했던 조성현 대령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이 사람들이. 좀 소극적으로 대충 좀 이렇게 카페에서 하면서 커피도 한잔 하면서 밥도 먹으면서 그러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송달 불능 보고서를 올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그걸 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 사람들이 여기 끼어가지고 자기들이 욕을 먹을 이유가 없거든 지금. 네. 갑자기 자기들한테 원래 안 하던 짓을 그렇지. 자기들한테 하는 일이 아니야. 원래 그게. 우편으로 보내다가 마지막에 되도 안 하면 하는 건데. 근데 이게 갑자기 얼마나 왔기 웃겨요. 때문에. 15일이 공판기일로 잡혔다는 건 언론이 보도해서 다 알아 온 국민이. 네. 네. 근데 공식적으로 법 절차상으로는 피고인 이재명은 아직 몰라. 그렇죠. 그렇죠. 피고인 잘 이재명은 몰라. 언제 알게 법적으로. 되냐면 받을 그 때. 통지서를 받아야 아는 거야. 네. 공식적으로는. 근데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모릅니다. 몰라요. 네. 모르죠. 지금 몰라요. 너무 바빠. 몰라. 윤석열도 계속 안 받았잖아요. 아니 심지어. 실제로 모르더라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알아요? 친해요? 이재명 대표님이랑? 아니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내가 대법관에 대해서 너무 높게 평가를 해왔던 그러니까 것 그게 같아. 항상 문제라니까. 근거는 없어. 내가 뭐 본 적이 있냐 뭐냐.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고평가를 해왔어. 말씀이 뭐 다 맞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사사롭게 움직였다. 근데 그게 맞을 가능성이 높은 게 이자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대한 사태가 펼쳐졌던 내란 때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입 안 다물었어. 그리고 자기 뭐라고 했죠? 그 다음날 아침에 얘기했잖아. 저 대법원장. 살펴보겠다고. 아니 뭐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예. 지켜봐야 되는데. 뭘 지켜봐. 뭘 지켜봐? 뭘. 이미 다 봤는데 뭘 아니. 지켜봐. 네. 수십 년 판사를 하는 사람이잖아. 네. 우리 헌법 77조 개헌법 앞단에 보면 국회에 대해서는 합법 합헌 계엄인 경우에도 국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근데 그날 밤에 국회 개헌군이 쳐들어가서 유리창 끼고 들어가고 막 다 봤잖아. 맞습니다. 무슨 검토해봐야 돼. 뭔 절차를 거친지 뭘 볼 게 있다고.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정도면 이것은 이미 한패라고 봐야 되는 거지. 네. 아 윤석열과 그렇지. 그렇죠. 정신적으로. 맞아. 싸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맞아.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싸움이 붙을 때 저쪽에서 보면은 왜 권성동, 그다음에 뭐 김재원, 뭐 박수영,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 곽규택이 뭐 한동훈이 할 거 없이 그 김기현 막 너무나 뻔뻔한 표정으로 너무나 황당한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냥. 예. 그럼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면 뭐 앞서 드린 말씀 같습니다 하고 아니면은 치워 그러고 가버리잖아. 어제 했던 말 다르고 오늘 했던 말 그러니까 다르고. 그런 뻔뻔함이 있어야지 그나마라도 싸움을 해볼 수 있는 뭐라도 있는 건데 제가 이 사람들 안다 그랬잖아요. 이수겸만 빼고 개인적으로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앞에서 그냥 야 이 자식아 이렇게만 해도 얼굴 빨개져 아, 진짜요? 애들이야 진짜 이게 이재권, 마용주, 박영재, 신수기 너무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얼굴 빨개지는 게? 아니 어떻게 아니.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아, 아니 실제로 내가 애들 데리고 얌마 이렇게 해봤어 내가 애만 학교 다닐 때 진짜요? 고귀한 분들이셔서 아, 오정 TV를 좀 모셔야겠네 이 여덟. 아니 그러면 여론이 진짜 중요하겠네. 그렇다니까. 여론이. 그래 지금 밤잠 못 잔다니까 이 여론이 폭발하고 여론이 그냥 국민들 여론뿐만 아니라 판사들도 지금 그렇지. 엄청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고 맞지. 있어요. 지금 현재 실명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두 근데 명이나 했죠. 정권이 교체돼도 이 사람들이 내란범에 대해서도 이제 뭐 판결할 거 아니에요. 대법관 이 사람들이. 맞습니다. 네. 이건 어떤 견제 장치나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다면 예를 들어 지금 내란 형사재판 관련해 가지고도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털어줬을 가능성이 있어. 자 봐봐. 얘네들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원 폭동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게 윤석열과 관계됐기 때문에 말을 안 했나 보네. 지금 보니까. 아, 이제 그 나하고 동향이거든. 그 동향. 조이대. 조이대 대법원장이 경주 그래도 월성 그것도 똑같아. 아. 네. 면은 다른데. 예. 네. 그런데 이제 경주 사람들이 성향이 어떠냐 하면 되게 순해요. 순한데 고집이 세. 아 고집이. 순한데 고집이 세다는 거 뭐? 순한데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대책이 없거든. 네. 맞아요. 이게 순하지 않고 뭐가 잔머리를 굴리고 이런 사람들은 타협이 돼. 눈치를 살피고. 근데 이렇게 순하고 고집이 센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가는 거예요. 이 조이대 대법원장은 지금 자기 일을 저질러 놓고 이게 뭔지를 지금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을 거야. 아. 그리고 이 문제가 원래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거거든. 그러면 그 헌법 몇 조예요? 84조. 형사소출을 받지 예, 않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이 불소추특권. 이거 해석이 아직 해석을 대법원이 원래 내놔야 돼요. 이게 이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재판을 할 거다 안 할 거다. 근데 안 내놓고 엉뚱하게 이재명 재판을 파기환송하는 걸 했잖아. 네. 원래는 이건 중단하는 거다 이랬으면 이걸 서두를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지금까지 한 걸로 보면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재판을 할 것 같아. 하려고 할 것 같아. 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야 돼. 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겠지. 지들이 깝깝하면 우리 계속 재판을 하고 헌법재판소로 권한쟁의 신청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 아니요. 이게 잘 들어봐요. 그 조희대 씨. 아, 조이대 씨. 잘 들어보세요. 어. 특검 안 되니까 특검? 이번 이 재판 불법 재판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범죄 혐의점이 많아요. 그럼. 배당도 하기 전에 이미 재판 기록을 봤다든가 그렇지. 얘기를 이런 어렵다든가. 불법의 혐의가 짙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서부에 회부하기도 전에 이미 전압기일을 지정했다든가 이런 네. 의혹들이 그렇지.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검 도입해가지고 이번 이 불법 재판의 혐의에 대해서 다 파야 돼요. 그렇죠. 이 공격을 그대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그렇습니다. 네, 그 네. 점은 저는 얘기해주고 싶어요. 어. 이 쇼츠로 잘 만들어봐요. 이재건 부장판사도 계속 이렇게 가시면 그렇지. 대법관 가는 앞길이 완전 꽉 막혀요. 꽉 막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 우리 헌법이 규정한 대로 예.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재판 진행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소간의 어떤 가능성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대로 이렇게 당일날 하루에 막 5가지 결정을 막 해버리는 예. 이런 식으로 재판 진행하면요. 예. 특검 대상이다. 이게- 이재권 판사님 편하게 사셔야죠. 그럼 거기에다- 일부러 권한을 자초할 거예요. 아니, 아니 편하게 뭔데 사셔야죠. 필요는 없지.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대법원의 이런 태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은 그거 하기 상당히 부담스럽잖아. 네.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임명된 사람, 그러니까 선출된 사람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걸 명확하게 쓰는 개정안을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네. 이게 대법원 사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 그렇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할 수 있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뭐 밟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조의대는 사법 개혁의 선구자입니다. 그렇지. 예, 윤석열은 검찰 개혁의 성공자. 아니 정말 진짜 중요한 인물들이야. 안 전략적으로. 그랬으면 방금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이런 얘기 꺼내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 더 맞아요. 어려운 게 그거예요. 대법관 숫자 늘리는 늘린 거 거하고 30명으로.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맞아. 거 이거는 말도 못 꺼냈던 얘기예요. 그렇지. 사실은. 심지어 5월 2일에도 대법관 늘리는 얘기를 했을 때 웃었습니다. 네. 지금 웃음이 안 나와요. 맞아. 늘려야지. 내가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니까 웃었잖아. 100명 지금은 안 웃겨. 그럼. 조희대 네. 대법원장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고 계속 뭐 법원행정처장도 얘기하는데 네. 이 탄핵 당하시면 헌법재판관들 앞에 가서 소명하셔야 돼요. 그렇죠. 거기 앉아가지고. 맞아. 그 얘기 많이 하셔. 그 얘기 좀 많이 해줘요. 그래. 윤석열이처럼. 그렇지. 출석. 좋다. 평생 피자가 붙은 자리에 안 앉아봤잖아. 어. 근데 피청구인, 피청구인이지. 예, 맞아요. 피청구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 사실 심리도 받고요, 네, 신문을 봤죠. 의견 진술도 해야 되고요. 아 이거 좋다. 한번 해보세요. 인생에 대해서 많은 걸 깨닫게 될 느끼게 거예요. 되죠. 아, 사법부 요거는 개혁의 성부자가 되겠네. 아, 진짜, 아니, 진짜 조의대가 역할을 한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기들보다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라도 듣고 전략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조희대가 목적 달성을 하려면 그 주변에서 이걸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아, 그때 네. 한 모여가지고 얘기해주고 전략 짜주고. 뭐 조언해 줄 사람. 끼케야 그런 얘기 해줄 사람들 수준이 지금 뭐 얘기되고 있는 김앤장 변호사 뭐 이런 것들하고는 그건 쌈거리도 안 되고 예를 들면 뭐 김기현, 나경원, 권성동 이런 것들이 붙어야 돼요. 막 그렇고 지저분하게 싸우는 것들이. 근데 그거는 또 자기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해. 또 애들은 한계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 편이 없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싸움을 우리가 법원하고, 그러니까 대법원하고 국회가 충돌하는 장면을 처음 봐요. 처음 보는 맞아요. 거예요. 처음. 그래서 이게 좀 당혹스럽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원래 민주주의 상권 분립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죠. 한 번도 우리가 못 겪어봤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거예요. 예. 그 당혹스럽고 불안하기로 치면 우리보다 그들이 더 해요. 첫 경험이니까. 예. 네. 그러니까 더 불안하면 지는 거야. 아 좋습니다.